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자, 2023년 첫 거래일 1월 2일 오늘 하루 증시는 어땠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48%, 그리고 코스닥은 1.1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전 중에 증시의 모습과는 좀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되었어요. 지금 오전 중에는 좀 기대감이 유입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나 싶더니 실상 이후에 반등 한번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이 상승분을 고지고대로 반납한 이후에 계속해서 전저점을 경신을 하면서 마감이 되지 않았나, 좀 암울한 하루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속에서, 이 하락하는 속에서도 무언가가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변동성이 크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무언가가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반발이 나오지도 않고 저가 매수세가 크게 유입이 되지도 않으면서 그냥 계속해서 전저점을 경신하는 모습들이 조금 눈에 띄는 하루였다라고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무언가가 경계나 우려감을 가지고 그냥 지레 겁을 먹어서 결국은 매도가 나오는 거겠죠. 결국은 매도가 나온다는 건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매도가 나온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은 아시아 증시도 뭐 중국, 일본, 뭐 그리고 미국, 유럽 다 이제 신년 맞이 휴장이에요. 휴장. 한국 빼고는 주요국 증시가 다 휴장이다.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대금 자체가 좀 둔화되고 안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내 증시, 사실상 오늘 뭐 수급적인 부분이나 움직임에 무언가 큰 모멘텀을, 큰 동력을, 그러니까 이유를 찾아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시적으로 주요국 증시가 모두 개장을 할 때 그 이후의 이슈들을 가지고 투자 심리가 어떻게 좀 변동성이 있는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저 같은 경우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상 마감 시황 영상을 통해서도 올해 여름부터 아마 금리 인상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때 경기 침체를 꾸준히 언급을 드리긴 드렸었어요.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와 우리가 직결돼서 볼 수 있는 지표죠. 한국의 이제 12월 그리고 2022년 수출입 동향 지표가 나왔습니다. 매달 1일날 배포가 되어요.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2022년 472억 달러 무역 적자가 발생을 했네요. 근데 이 472억 달러가 어느 정도의 수치냐라고 한다면은 이게 지금 11월까지만 집계가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아직 그래서 470억이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역대 최고입니다. 2008년도에도 적자였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역대 최고의 적자가 나왔다. 근데 이제 무조건적으로 우려감을 가질 수는 없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현물 시장과 금융 시장은 다릅니다. 금융 시장은 현물 경제를 선반영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올해 여름부터 이 경기 침체를 계속해서 우려감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내용도 맞는 말씀인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볼 때 단순히 적자가 역대 최대치라는 점에 대해서 무조건 우려감만 가질 것이냐? 아니죠. 어떠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바닥을 점차 찍고 있고 역대 최대 안 좋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가 분명히 반등은 나와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해소가 돼야 반등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잡고 지금 기대감은 어떤 점이 있는지 이런 점들을 살펴볼 필요는 있는 거겠죠. 증시가 하락한다고 시황을 안 보고 공부를 안 한다?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수출 규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어서 연속으로 사상 최대의 규모를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죠? 수출은 역대 최대인데 적자를 기록했다는 건 수입도 굉장히 높은 폭을 기록을 했다.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교전에 대한 내용 등등 물가 상승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수출은 선전하면 6위로 상승하였다. 이거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기술력 자체의 입증을 따져보면은 더욱더 국내 기술력이 보다 조금 더
입증이 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자원을 기반으로 수출을 하는 국가들은 수출액이 크게 늘었는데 기술을 기반으로 수출하는 국가들은 그게 좀 더딘 모습들을 보였다 이거예요. 한국은 어느 쪽에 있어요? 기술 기반이죠. 근데 이 기술 기반인 국가 중에서 선전하는 국가들을 보니까 한국이 눈에 띄더라. 이거는 그러면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인 건 모두가 알아요. 세계적인 경기 침체인 건 모두가 아는데 그 중에 한국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네 라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여기 나와 있네. 일본, 독일 등 제조 기반 수출 강국은 저조한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라고 지금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목별로 좀 보면은 뭐니 뭐니 해도 1등은 대장주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근데 1% 크게 증감을 하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자동차, 석유 제품 두 품목이 자동차가 16.4%, 석유 제품이 65.3% 굉장히 크게 실적이 증가가 하였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 상승을 견인한 점을 살펴볼 수 있는 거겠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부문 살펴볼 수 있겠고 석유 제품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국제유가 상승에 대해서 수입가도 굉장히 크게 뛰었어요. 그러니까 수출가도 크게 뛰는 이런 내용들 살펴볼 수 있겠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반도체 이런 D램 값이 이렇게 좀 사실상 안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반도체 수출이 가격으로만 치면은 유지가 되고 좋은 모습들을 보인다. 이 점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이거는 글로벌적으로 업황이 좀 돌아오면서 다시금 D램 값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한국에 보다 큰 기대를 가져볼 수도 있지 않겠나고 생각이 듭니다. 석유 제품 아까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2차 전지도 많이들 알고 계신 내용이죠.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라는 내용까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간 적자를 발생했지만 이는 글로벌 공통 현상이다라는 점 아까 말씀드린 내용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좀 이렇게 내려 보시면은 어디 있었지? 주요국 상황이 좀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 아까 일본, 독일을 말씀드렸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7개월 연속 수출 감소에 대한 내용, 독일 역시 올해 들어 세 차례 월 기준 수출 감소에 대한 내용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이제 수출 총력 지원을 강화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개별 기업들의 실적도 똑같습니다. 경기 침체이고 굉장히 암울한 상황, 개별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 기존적인 실적을 보존해주고 우상향시켜주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이 업종 대비해서도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이 수출도 무역 수지도 똑같다고 봐요. 세계적으로 암울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한국이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은 이거는 한국 기술력이 전차 탄탄하다라는 것을 세계적으로 입증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가별로 사실상 한국이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는 중국이잖아요. 중국. 그래서 이제 중국의 경기가 좀 돌아오면서 중국향 수출이 많이 늘어난다면 꽤나 저는 경쟁력과 기대감이 더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우리가 그럼 중국의 경제도 꾸준히 체크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겠죠.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시는 부분들은 이렇게 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주요 지역별 수출 추이가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중국발은 계속해서 좀 좋지 못한 모습이 이어지는 내용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감 증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